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고요. 저희 방송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 있으니까요. 도움받으신 분들은 수익 올렸다는 자랑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궁금증도 질문도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양시장 모두 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 쪽,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1.29%나 올라서면서 2,742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33% 오른 882.9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좀 다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시청자분들도 아침부터 좀 편안한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와 함께 또 종목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주제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각각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공장 투자 소식에 급등했는데 일단 대형주들이 오르면서 이에 대한 낙수 효과로 또 다수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내일장의 모습은 어떨지 그에 따른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두 번째 주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설비 관련주들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전력설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수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중 일부는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야 할 것 같은 이 전력설비주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마지막을 주제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를 달궜던 다양한 시그널이 포착되는데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들어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벗어났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 바로 미국입니다. 간밤 혼조세를 보인 미 증시 속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인하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견조한 고용시장 지표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요철인지 여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판단의 추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견조한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 민간 고용은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정보업체 ADP는 3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4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망 15만 개를 상회하며 전달보다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살펴볼게요. 요즘 날씨처럼 반도체주가 그야말로 우리 증시에 벚꽃을 피웠는데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2028년부터 현지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건설하는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계획된 국내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요. 회사가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회사는 이곳에 내년 3월 첫 팹을 착공해 2027년 초 완공하고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니 팹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4.91% 상승한 18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시의 특별한 투자 시그널 미국, 하이닉스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특별한 시그널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화목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매니저분들 모시겠습니다. 이가람,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분이 넥타이색을 맞추신 듯한 배경색과도 함께 잘 어울리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혹시 이렇게 넥타이를 고르는 이유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타이를 잘 안 합니다. 타이를 매게 되면 목이 너무 좀 쫄리고 덥고 깝깝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내일은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좀 이렇게 똑바로 차려입고 와서 내일을 좀 맞이하기 위해서 빨간 타이까지 제발 좀 양봉으로 장대 양봉 한 번 더 나와달라는 의미로서 한번 빨간 색깔을 메고 나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전에 엄중한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도 오늘 좀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습니까? 오늘 계좌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네,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에 걸맞게 오늘 계좌들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고요. 그 중에서도 수익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 보다 보니까는 이제 4월 달에 시장이 이제 봄꽃을 피면서 계좌들에 대한 봄꽃들도 이제 피어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에 앉아 있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세 분이 타이색을 일부러 맞추신 건 아니죠? 오늘 이제 기분상 왠지 빨간 것을 매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이렇게, 그게 맞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 디데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충 예측했던 상황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다가 이제 대만에서 좀 그렇지만 지진이 나면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바로 복구될 거다 그러는데 지금 기사나 보면은 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 한 주 사실은 이제 전고점 다시 종목도 돌파하고 지수도 돌파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타이색이 맞는 우리 화목팀의 이 조합을 보면서 제가 화목팀의 새로운 별명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분 함께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흥태 매니저님 그 세금자 쓰시죠? 네. 이름에. 네. 그리고 원래 금자가 다 김자가 세금 그렇죠. 아닐까요? 네. 이가람 매니저님은 영어로 하면 가람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을 합치면 기준 금리가 되겠습니다. 예. 저만 재밌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하이엔드 계기를 하셔가지고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자,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증시 지수와는 크게 관계없이 각 종목별로 굉장히 흐름이 나뉘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저희 방송 기준으로 치자면 많이 언급이 됐고 많이 저희가 강조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은 안정을 찾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화목팀 매니저들이 짚어줬다시피 내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에 따른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보드 만나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보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엄중한 날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4월 11일이 적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4월달 시작하면서 4월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가 또 엄청나게 잘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포인트가 이제 대부분 내일 좀 보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잠정 발표에 따라서 증시가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내일 뭐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이벤트 끝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은 팔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내일보다는 아래 적혀져 있는 4월 11일 날이 가장 중요한 변곡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저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굉장히 또 좋은 멘트 좀 하고 들어갔습니다. 연준이 이제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추가적인 확신 좀 필요하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도 한 번 더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기업들 자체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내일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연설을 하기 직전에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었는데 그 고용을 보고 나서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고용보다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용과 물가가 둘 다 중요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라고 한다면은 고용보다는 당연히 물가가 중요합니다라고 코멘트 줬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일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건데 그 고용 데이터가 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민자 취업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자가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연준에서는 고용보다는 물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고용 보고서보다는 그 다음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했던 코멘트가 경기 침체가 없는 물가 안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가장 베스트할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를 잡혔으니까 그 다음에 물가를 잡았으니 이제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6월달 안에 나와준다면 아마 세계의 그 증시 자체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엄청난 호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게 되면 어저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 전에 민간 고용 발표됐을 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물 금리가 4.67까지 올라가고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진정시켜주면서 금리가 다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증시도 연설 이후부터 올라가서 강세 마감이 나스닥에서 좀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5자리에서 싼 고점을 맞고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아래 10년물짜리 보더라도 올라는 가는데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막히려고 합니다. 이전에 막혔던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거냐. 이거 이상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4.4에서 4.6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려면 이제 미국도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확정이 되고 아니면 금리 인하가 2번도 아니고 1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금리 인하라는 자체가 이제 키워드가 사라져야 돼야 그래야 이제 금리가 한번 더 튈 것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까지 튀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닐 것 같아서 이 정도 자리면 이제 조금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생각들도 미증시에서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도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아직도 약간 10년물 자체가 약간 윗자리에 있습니다. 약간 높은 가격대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도 아직도 3번으로 인식은 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들이 어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이제 55%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도 49.9%, 5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시장은 뭔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자체가 너무 좋게만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쪽과 다음 주 수요일 날 앞두고 있는 물가 지표를 더 보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고
금리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피해 종목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럼 경기가 좋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ISM 제조업지수 결국 지금 반도체와 연관성이 있는 제조업지수가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확장 국면에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미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반도체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내려가고 대신에 그 자리를 반도체가 많이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삼성증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올라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하고 실제로 반도체가 얼만큼 연관성이 있느냐. 특히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피. 코스피라는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와 빨간 색깔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하고 파란 색깔인 코스피가 동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제조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 코스피가 내려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ISM 제조업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가 더 올라갈 것이고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기본적 바탕으로 깔아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잘 나왔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더 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700억 가까이 샀고 하이닉스도 거의 2,000억 가까이 산 다음에 지금 기관들 자체도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은 매수금이 들어왔다. 결국 지금 외국인들은 제조지표 잘 나왔고 금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상 봤을 때 금리가 아직도 위에 있고 환율도 더 내려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제조업 지표를 보면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먼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서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세히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잘 그렸나 모르겠는데 숟가락입니다. 외국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맛있게 삼성전자를 수익을 내면서 요리를 잘 하고 있지 않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벤더 중소기업, 소부장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오테크니스라는 종목이 20% 이상 올라갔었는데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가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닥에서도 반도체를 고를 때 하이닉스 벤더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비중이 큰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기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주제가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로 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앞으로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들고 있고 2차전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순서가 언제 오느냐, 이 장세가 언제쯤 바뀔 것 같으냐, 그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요거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내일이 있죠. 내일 삼성전자의 어닝 발표 이후에 과연 세론 나오면서 반도체가 밀릴 것이냐. 그럼 반도체가 밀리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글쎄요. 금리가 위에 있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보고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제 생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제 말은 하회가 아니고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로 오게 되면요. 수요일 날 우리가 휴장입니다. 우리가 빨간 날이라서 월스트는 쉬시는데 아무튼 저희는 안 쉬지만 아무튼 수요일 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선거가 있어가지고 쉬는데 이날 밤에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지금 연준이 어저께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고용보다는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CPI, 특히나 지금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서 아마 좀 약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원 CPI, 결국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변동성이 이만큼씩 나타나주고 있는 에너지와 음식을 뺀 나머지 결국 주거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근원 CPI만 예상치보다 하락으로 떨어진다면 아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근원 CPI마저 예상치보다 올라가 버린다면 다음 날 제가 적어놓은 엄중한 4월 11일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날을 아마 외국인들이
타깃으로 잡고 있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래서 내일보다도 4월 10일에 옵션 만기를 보면서 외국인의 베팅이 상방으로 세게 가느냐 하방으로 세게 가느냐 이때 엄청난 출렁임이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려면 요 CPI, 근원 CPI가 무조건 낮게 나오고 금리가 떨어져야 11일 날 아마 제약바이오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금리 피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게 되면은 이제 연준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와 상관없이 미국은 이제 4월 15일 날 연방소득세 세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월 15일 날까지는 미증시가 약세로 갔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쪽을 제외하고 국내와 바라봤을 때 미국은 제끼고 4월 11일 날 옵션 만기 그 전에 CPI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물 좀 타볼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은 CPI를 보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1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또 느껴지는 게 5일부터 10일까지 또 암흑회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소외받은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무언가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소식이 들려오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막이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카메라 좀 잡아주시고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 향하는 말씀입니다. 싱사랑2님께서 이 대표님은 어나더 레벨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뭐 회원방 수익률이 좀 괜찮았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따가 뭐 반도체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 3주 정도 전부터 글라스코어 기판을 상당히 많이 밀었었는데 어제부터 테마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줘가지고 제가 또 밀고 있던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러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 매니저님, 김 매니저님 팬들도 있으실 텐데 수익을 좀 얻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에 질 수 없다. 우리 매니저들도 잘한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2021년에 일본을 적어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대만에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TSMC에서는 금방 복구할 거다.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기사를 보니까 이제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기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아까 하이닉스랑 장중에 잠깐 밀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거든요. 다른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에 지수를 밀렸다가 올라왔던 이유가 반도체 마이크론 관련 회사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지진 이후에 가격 협상의 태도가 변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D램 2분기 평가 협상 중을 논의하는데 계약 중단을 통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못하고 더 비싸게 거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글로벌 3위거든요. D램의 1, 2위도 아니고 3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배짱을 튀긴다라는 거는 1, 2위는 그만큼 더 크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20%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협상 태도가 변했다. 이 기사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제가 봤을 때 AI 반도체 3년간 수요 급증세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 300조 인선의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MPU라든지 이런 HBM 관련해서 TSMC나 여러 가지 쭉 길게 나와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제가 2021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서 그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그때 우리 코로나 한참일 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가 없다. 그래서 차량이 인도가 늦어진다. 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파와 더불어 공급망 부족에 의해서도 있고 또 지진도 영향이 있으면서 그 해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살펴본다면 51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진과 반도체 실적을 2021년 돌아보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먼저 고점을 찍었고, 하이닉스가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계속 고점, 상반기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때 당시에 2021년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돌려본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데자뷰처럼 21년을 돌려서 반도체 실적이 호황이 있고 그때보다 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진과 자동차의
그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아까 AI 서버부터 시작해서 D램,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쇼티지는 계속 날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협상 중단, 다시 협상하자. 이 가격이 아니고 더 높은 가격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이닉스랑 삼성전자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좋습니다. 우리 조기준 매니저를 향한 우리 팬의 멘트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허니댕댕님께서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방도 종목들이 다들 뭐 팝콘 튀듯이 팡팡 튀었다라고 하시는데 분위기 좋았나 보죠? 오늘 이제 뭐 일단 종목도 좋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제일 즐거웠던 게 이제 계좌 수익률이 4%씩 평균 3%에서 4% 늘었다. 그러니까 잘 리딩대로 따라왔던 분들은 뭐 종목이 뭐 15% 10% 올라간 게 아니고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늘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치면 상한가에 편입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잘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잠시 후 반도체 시간대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역시나 빼놓지 않고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잠시 뒤에 반도체 주제로서 좀 더 심층 있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예. 오늘 시장 분석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일을 다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쵸.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무료 방송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면은 지수도 살아날 거고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지수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지수를 전부 다 끌어당겼고 2차 전지가 눌러내면서 지수가 또 한번 폭락하는 흐름을 만들었는데 지금 작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수에 대한 흐름을 끌어올렸던 게 반도체 섹터입니다. 다른 섹터 아니에요. 2차 전지도 아니고 뭐 제약 바이오도 아니고 로봇 섹터도 아니고 오로지 반도체 섹터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되돌이켜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대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주도 섹터들이 끌고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반도체가 끌어서 올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종목도 대부분 다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2차 전지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조정 시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력들이 과연 2차 전지로 갈까? 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는 재료가 없거든요. 2차 전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럼 제약 바이오로 움직일까라고 했을 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일정 부분도 대부분 이제 AACR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월 달에 있는 아스코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안 들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 만약에 4월 달부터 반도체가 조금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력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실적 시즌에 맞게끔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움직이겠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맨 위에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밑에가 코스피 종합지수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인데,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했을 때 지수를 전부 다 끌어당겨서 올려왔고요. 그러면서 지수, LG 에너지수 2차 전지죠. 2차 전지 종목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주가 지수에 대한 조정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받았는데, 그때 과연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은 과연 조정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조정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횡보 구간을 가거나 뭐 좀 거래량이 안 터져서 뭐 박스권 안에서 갇혀가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11월부터 반등 시장 들어올 때 그때 전부 다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옵션 만기를 이제 기준을 뒀는데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지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만약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포지션을 매수세로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옵션 만기일에 콜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4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기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내려가진 않을 거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업체들만이 또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반도체 업종들을 조금 공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도 선택하지 마시고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계좌가 좀 안전하게 좀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 두 번째 주제 때 해주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시장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세 분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누러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했고요.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그러한데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주, 뭐 꼭 이 이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오늘은 그 훈풍이 꽤나 고르게 반도체 종목들로 나뉘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3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보여줬고요. 과연 지금도 좀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분의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보드 함께 확인하면서 이번에는 김응태 매니저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보드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가람 매니저님은 끝까지 고민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김응태 매니저님 보드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심에는 AI가 있다. 네. 결론에 AI가 있어야지 반도체들도 살아나고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건데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이제 지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물론 이제 지진에 대한 여파들도 있겠지만은 대만 지진이 과연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어제 발생했거든요. 어제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속보적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흐름도 봤는데 어제 그거에 대한 지수에 대한 흐름도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계속적으로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사상자가 좀 많이들 발생을 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일단은 뭐 기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10시간 만에 벌써 공장의 가동률을 70% 복구를 했다. 뭐 이제 TSMC 측에서는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기업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앞으로 조만간에 조업을 재개가 가능하다라고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렇게 대만 쪽에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만 관련된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만간에 뭐 안정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지진 발생하고에 대한 국내 증시하고에 대한 여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정치가 반사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했을까라고 돌이켜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기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대 심리로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쏠림을 올리는 모습이었고 또 SK하이닉스가 이제 공장 설립으로서 자금 투입을 5조 2천억 원 이제 미국에다가 HBM 신설 공장을 새롭게 짓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가 바뀌면서 오늘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는요. 충분히 반도체가 오늘은 좀 강했다라고 보이는데 만약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연 삼성전자 실적이 우리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5조 6천억 정도 이상으로 상회할 것인가 아니면 상회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하회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상회든지 하회든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D램 가격이 상승했고 또 SSD 지금 랜드죠. 랜드 가격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실적이 바뀌어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만 포커스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이 4조든 5조든 의미 없이 이제부터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업황이 뒤집어져서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보다도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뭐 지금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HBM이 워낙에 또 세게 올라왔지만 지금 후발주로서 SSD 이제 랜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또는 반도체 수요를 하고 있는 검사 장비 업종들을 좀 유의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동안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펨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펨트론은 기업을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저도 이 종목을 편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서 HBM에 대한 검사 장비도 하고 있고 CXL에 대한 이제 검사 장비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양분할로도 전부 다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다른 종목 다 올라갔을 때 이제 막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안 갔던 종목들 하나마이크론이 갑자기 튀어가면 올라가는 거 모습 보이는 것처럼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힘들을 응집하고 있다가 한 번에 강한 흐름으로 튀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이 펜트론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펜트론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던데 이것도 네.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여기가 매집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불출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작년도 9월 달에 한번 올려놓고 나서 그 뒤로 나서 한번 올라간 게 없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한번 올려놓고 나서 제가 거래량은 안 뛰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자리가 지금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려놨는데 저항대 맞고 나서부터 지금 또 한번 내려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전고점만 13,000만 뚫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 중에 우리 김흥태 매니저를 향한 멘트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클립님께서 흥태 매니저님이 오전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도 흥이 나고 있어요 하는데 이걸 보니까 저는 흥이 안 나는데요. 왜 오전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만 오르죠? 제 방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 네, 그 종목들이 수상이 저하고 안 맞나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똑같은 종목을 못 가져오셔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쪽을 조금 더 좋은 종목을 골라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클립님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 흥이 나는 그런 종목들 흥태 매니저님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유리기판 요즘 핫하죠. 그리고 소부장을 함께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요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오늘 그 일본 대만 지진이 이제 뭐 이렇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도 뭐 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뭐 그런 일본의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춤거렸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21년에도 지금 현재 르네사스라든지 이제 반도체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왜 자동차 반도체가 공급 부족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왜 안 만드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르네사스라든지 그 NXP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멈추는 순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생산을 차질했었고 뭐 1, 2년 걸리면서 자동차를 이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듯이 이제 그런 자동차의 반도체 부족이 그 D램이라든가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을 나왔고 그해 2021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은 1,000명 이상이 이제 사상자가 생기고 있고 300회 이상의 여진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TSMC에서 반도체 공장을 멈춘다는 거는 중요한 거는 반도체 공장을 멈췄다가 다시 불을 켜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곳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 순간 수율이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반도체 저번에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고 이 형태에서도 바로 가동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만 쉬었다고 하더라도 1개월에서 2개월은 타격을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런 상승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갑니다.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YC캠이라든가 5종목밖에 없어요. SKC 지금 현재 삼성전기, 필옵식스, 그다음에 캠트로닉스가 이제 올라갔고 요렇게 5종목인데 YC캠이 상을 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만 강했는데 새로운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 편입된 종목이 이제 SKC에서 풋모커가 나왔다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2마이크론의 초미세 패턴 관련해서 기판 검사 가능한 솔루션을 지금 테스트, 샘플 순항 중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자공시에 기가비스가 제가 기가비스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여기서 검사를 못하면 3마이크론의 웨이퍼 검사 장비와 더불어 5마이크론 수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마이크론의 초미세 패턴을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자에 SKC랑 검사를 했고 통과됐다고 하면서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전했을 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 4개인데
실제적으로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웨이퍼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깎고 그러면서 레이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오 테크닉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처럼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장비들, 슬러리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고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간 이유는 거기가 어차피 유리기판도 패키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의 오늘 상승은 아까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패키징 1위부터 10위 회사가 일본, 대만입니다. 근데 그 11위가 하나마이크론인데 그들이 공장을 타격을 입었다면 하나마이크론 수혜가 예상될 거다. 그러면서 올라간 거고요. 또 이오테크닉스처럼 또 올라가고 아까 기가비스도 오늘 제가 얘기했던 아까 유리기판 새로운 유리기판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14%나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몇 개 안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때 전고체 관련주도 서너 개 있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여러 종목이 올라갔듯이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도 점점 확대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나비효과가 될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랑은 공장은 좀 멉니다. 서쪽에서 발생을 했고 그 TSMC의 공장들은 대부분 또 동쪽에 있고 이렇다 반대죠. 예, 반대로 있다 보니까 좀 멀어서 영향이 적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아니다. 반도체라는 게 워낙 좀 아주 작은 진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클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뉴스 플로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영향들 어디까지 미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가람 매니저의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6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보통 5조 5천억부터 해서 5조 9천억 사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치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나온다면은 한 6조 원은 넘게 나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또 3주 전부터 글라스코어 기판을 많이 좀 설명드렸었는데 예. 오늘 글라스코어 기판이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제 설명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SKC의 자회사인 SK 앱솔리스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이 지어지는 지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공장이 지어져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에서 결국 지금 그 기판 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쓰고 있는 실리콘계 같은 경우는 적층 쌓다 보니까 자꾸 웨이퍼 힘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걸 좀 땡겨서 하자라고 해서 글라스코어 기판 쪽이 양산에 대한 스케줄이 자꾸 땡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테마주가 필요했었고 키워드가 필요한데 SSD 정도도 또 SSD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결국 지목과 테마 형성들 결국 지금 오늘 올라갔던 거 전부 보게 되면 대부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지만 5천억이 다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결국 테마 형성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테마가 단순히 그냥 글라스코어 기판 쪽으로 갔던 거고요. 그게 지금 당장 뭔가 된다거나 그 종목이 당장 뭐 실적이 나온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품 꺼지고 나게 되면 또 많이 밀릴 거라서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좀 약간 시총 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와 내년도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지금 국내 증권사들보다 확실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자리가 아예 다를 정도로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1분기 내일 발표될 거에 대해서도 지금 KB가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5조 9천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신영증권이 이거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업데이트 했다면 5조 이상일 것 같은데 일단 하기 전에는 4조 5천억이었어요. 그래서 예. 평균치가 5조 5천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 5조 5천억에서 지금 5조 8천억 사이에 다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나오게 되면 그냥 컨센 부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땐 6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지만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6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 아마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6조 초반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제안 하나 한다면 우리 이현우 앵커님과 예. 대결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갑자기.
6조, 그러니까 뭐 예. 맞추는 거 말고요. 맞추는 예. 거 말고 네네. 기분 좋게 6조 이상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예. 치킨 3마리 쏘겠고요. 아, 오히려 기분 좋게. 그렇죠, 좋게. 아, 예, 예. 그리고 6조가 안 남았다. 네. 그러면 김용태 매니저가 앵커님께서 네, 앵커님께서 3마리가 부담스러우시면 한 마리라도 세 마리 해야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우리, 내일 6조 이상 나오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치킨 예. 3마리를 쏘도록 하겠고요. 예. 6조가 안 넘어가게 되면 앵커님께서 3마리를 좋습니다. 네, 유료 네. 차원에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쓱 치면 상한가에는 3마리는 추가가 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6조가 넘기를 밤새 물 떠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거 보게 되면요.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큰데 지금 오늘 나왔던 거 보니까 삼성전자의 HBM의 일정이 좀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HBM3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쪽에 양산 들어가고 있는 게 아마 이제 2분기 때 다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도 있고, 근데 HBM3 2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테스트 다 끝나고 아마 3분기 때 납품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에 대한 추정치가 좀 올라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와 상관없이 2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때마다 이때 오늘 아침에 하이투자증권의 손명서 위원님이 코멘트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한 분이 지금 HBM 관련해서 2분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어놨고, HBM3 2에 대해서도 2분기에 대한 코멘트가 정확하게 올라뒀어요. 지금 어디를 보나 정확하게 시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번에 처음으로 2분기라는 식으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이닉스와 뭔가 좀 많은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이번에 1분기뿐만 아니고 아마 2분기 때부터 삼성전자가 좀 의미 있는 뭔가 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서버양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근데 요건 이제 제가 보는 비교 차트인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다가 최근 좀 쉬고 있는데 요 쉬고 있는 구간에 올라가는 게 마이크론 테크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도 알파벳도 다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쉴 때 엔비디아와 연관성 떨어졌었던 마이크론과 알파벳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서도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뚫고 올라갔는데 최근에 옆으로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가파르기가 각도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시작합니다. 그때 치고 올라간 게 삼성전자가 아래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것 같고, 엔비디아가 쉬고 마이크론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쉬었다가 한번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아마 하이닉스도 더 치고 올라가면서 하이닉스 벤더사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쉬어가고 하이닉스가 쉬어간다면 여전히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밸류에이션 갭을 채우기 위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과 삼성전자에 관련된 벤더사들이 한 번 더 이제는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HBM 관련된 삼성전자 장비, 후공정 장비사들이 이제 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크 일정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이번에 만약에 눌린다, 만약에 리스크가 나와서 눌린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HBM 일정을 본다면 삼성전자 벤더 쪽은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오테크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올라갈 때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이것도 클래식 펀드에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일본 쪽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장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를 이오테크니스가 삼성전자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이제 테스트 끝나고 납품될 거다라는 또 기대감에 약간 소식도 들려와서 이오테크니스가 어제부터 많이 올라갔고,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어닝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벤더가 먼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 만약에 더 튀어 올라간다고 한다면 약간 눌려져 있는 장비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더 수입할 수 있는 게 STI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HBM 관련 장비주들이 내일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 후공정 장비사들도 한 번씩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못 오른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을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그리고 PSP입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이 잘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가람 매니저님이 HPSP에 대한 코멘트 핵심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스티와의 지금 소송전 때문에 아마 더 밀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HBM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스티하고의 판결은 아마 조금 더 장기화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밀어 내려왔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언제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HPSP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아직은 조금 더 보유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은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련주에 대한 주제도 저희가 때때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빈도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느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죠. 왜냐하면 요즘에 AI가 접목이 안 되는 데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AI가 증대할수록 이 전력 수요가 늘 것이다. 당연히 그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 세 분의 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보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김흥태 매니저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가람 매니저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원전하고 물음표가 적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원전 쪽 말고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나타났는데 급격하게 또 뛰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변압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부터 해서 코멘트 많다 보니까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죽찍고 있지 않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시세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래에 있는 뭐 재룡전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했던 일진전기, 제가 또 이거를 굉장히 잘 들고 있었고 이제 요즘까지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봤던 거였는데, 지금 제가 또 다 팔고 나니까 좀 더 올라가가지고 좀 약간 배가 아픕니다만, 지금 변압기 쪽 애들은 시세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박스를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한테 신규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선 쪽을 보게 되면 제가 그다음에 봤던 게 전선 쪽이었는데, 이제 가온전선도 좀 많이 올라준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고, 시간에서 전선 종목이 다 같이 시간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아침 시가가 전선도가 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전선들의 문제가 뭐냐면 해외 쪽에서도 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진 같은 경우가 특히 지금 코멘트 드린다면 변압기 때문에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쿠웨이트 쪽, 중동 쪽에 대한 수주도 보게 되면 전선 쪽입니다.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일진 쪽에 제가 소통해봤을 때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변압기는 되게 마진이 좋아요. 근데 전선은 일진 전기 또한 해외에서 아직 지금 이름을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진을 거의 못 남기는 상태에서 일단 기업을 알리는 수준에서 수주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저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 다른 전선들도 해외에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저가 수주나 약간 대결, 그러니까 뭔가 영업이익을 좀 많이 급격하게 발생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선만 가지고서 멀티플을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한전에서 혼자 못하니까 손전망, 배전망들을 민간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민영화하게 되면 그때는 한 번 더 시세가 나타날 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내일 시가가 뜨게 되면 뜬 다음에 약간 변동성 보이면서 한 차례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AI 반도체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빅테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SMR, 소형 원전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소형 원전, 결국 원전주들이 글로벌 흐름을 따라간다면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국내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도 결국 이런 흐름을 따라가려면 국내 모멘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제11회, 제12차 이제 기본 전력 기획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 안에 원전에 대한 건설과 SMR에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가 떼떼진 되고 나면 두산부터 해가지고 뭔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한 차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데이터 센터를 본다면 글로벌적으로는 신재생도 있지만은 결국은 원전을 돌려야 그만큼의 전력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글로벌 흐름을 좀 따라가는 날이 조만간 온다라고 본다면 지금 전선과 전력기기들 따라가기보다 원전들 지금 다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한번 원전 종목들은 한 달 보름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LS 그래서 뭐 이제 LS나 이제 일단 발전이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하게 LS 그룹이 글로벌 탑 3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수혜가 되고 LS 자회사,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 그다음에 비상장 LS 전선 이런 쪽이 이제 글로벌이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탑 5나 뭐 탑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국내 회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발전 변압기라든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그 종목보다는 SK 이터닉스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50%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50% 이 어만장에서 50% 수익을 팔았는데 오늘도 20% 올라가는 거는 여기가 이제 해상풍력과 더불어 이제 태양광과 ESS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SK 관련 이제 SKC 자회사이기도 하고 케미컬 자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한 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천억대인데 이게 또 꾼들이 붙은 것 같아요. 1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기관들 개인들이 달라붙어 있고 기관들이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상장한 게 아니고 주식이 SK D&D에서 분할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 건설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들은 따로 나가 있고 그다음에 SK D&D는 남아 있고 이터닉스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근데 제주도의 김영애 이제 가시리 단지에서도 해상 풍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서남해안인가 그다음에 육상 발전하고 있고 작년 매출이 1,700억 이상 나왔던 회사이고 흑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현재의 자산 총계가 5천억대, 6천억대이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적정 가치인데 여기서 이제 거품이 생기면 1조까지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발전 전력 산비 LS 일렉트릭, LS라든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다른 회사보다는 여기 이제 LS 그룹 중에 LS 머티리얼 도 제가 저번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도 오늘 시간내로 올라가는 거는 그와 관련된 카퍼시티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응태 매니저의 보드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실 것 같은데 이거 좀 수급이 돌아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전선 변압기고요. 두 번째가 원전. 세 번째가 액친냉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구 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구리도 이제 전력 설비가 증가되면서 구리선이 들어가는 거 이슈로서 오늘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본질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갈등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그 양호한 경기 지표가 맞물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으로서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상승,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이구 산업이 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배제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순환매를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변압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뭐 산하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 오늘 장막판에 끌어올랐던 게 대한전선, 대원전선, 전선 관련된 모습들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AI용 데이터 센터가 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전력입니다. 예. 전력이 가장 필요한데 전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재료들에 위해서는 전선 케이블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는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렇게 전선만 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앞서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원전도 있겠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보다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설치하기는 쉽지만 에너지 소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SMR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중소형주로 본다라고 하면 우진엔텍 이런 애들이 후발주로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전력도 필요하지만 전력을 막대하게 다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앞서 우리 소개해드렸던 게 액침 냉각. 이게 예. 반드시 들어갈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돌린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 변압기를 잡아서 따라가는 것보다 아직 안 간 종목들을 모아가는 섹터가 원전, 그 다음에 액침 냉각 이런 예.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잘 알 거예요. 보면은 뭐 파워도 많이 필요해지고 점점 더. 그리고 CPU나 GPU를 좀 시원하게 해줄 그런 쿨러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약간 우리의 집에서 보는 그 작은 컴퓨터가 크게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투자가 어느 쪽이 좀 유망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그리고 액침 냉각 쪽을 좀 미리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라는 김응태 매니저의 전망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월수팀과 화목팀의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결과 어떤지 중계석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유아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나유아입니다. 대결이 본격화되고 하루 만에 양팀 수익률이 플러스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한 팀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벌써부터 역전도 보이는데요. 심상치가 않은 시작입니다. 이번 주도 1거래일 남았습니다. 두 팀은 과연 첫째 주 어떻게 대결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팀 간 대결 나와 있습니다. 월수팀 11.18%, 화목팀 9.29%, 두 팀 간의 격차는 1.89%포인트로 현재 월수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월수팀이 역전하면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 격차가 1%대라서 다음 주 대결이 더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어서 개인 간 대결입니다. 네, 개인 간 대결에서 월수팀의 조범수 매니저 현재 1위로 올라섰습니다. 15.52%입니다. 2위에 8.96%로 조기준 매니저, 3위에 0.49%로 김응태 매니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 16.9%로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S바이오메딕스 8.96% 2위에, 최창준 매니저의 이수베타시스 0.6%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수팀의 포트입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 목표가 터치하면서 기존 목표가 5,500원에서 6,1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특별한 포트 대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매니저들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초에 양팀 모두 다 수익률을 조금씩 쌓아 올려가고 있고요. 격차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눈에 띄었던 게 마지막에 김응태 매니저님이 이구산업을 상당히 또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현재 상대 포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우리 그 조범수 매니저는 목표가 달성하고 바로 챙기지 않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상대팀 전략이지만 감히 평가를 한다면 네.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이걸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무방에서 계속 밀고 있던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몫이 먼저나 월수가 먼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쵸, 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기도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농담이고요. 예. 저도 아마 6,000원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떨어지는 건 농담이고요. 더 올라갈 거라고 우리 주주분들 힘내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편입돼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가볼까요? 한화 시스템이죠? 네, 지금 하나 시스템은 사실 뭐 매수가가 뭐 큰 차이가 없어서 별로 뭐 리뷰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서 아마 내일 이사회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만약에 내일 이사회가 열려서 지금 루머대로 인적 분야 관련된 소식이 또 들려온다면 네. 아마 하나 시스템도 또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 최근 수급 보더라도 오늘 조금 매도가 찍혔지만은 또 외국인 또 사면서 약간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올라타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요 지금 3고점짜리인데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 종목도 신고가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초반이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에서 어떤 소식 들려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리뷰인데 S바이오메딕스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S바이오메딕스를 밀었는데 이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올랐으면 거의 이제 무너졌었는데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하면서 별로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14,000원대인데 공모가가 18,000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보면 DB금융투자에서 27만 주를 원사이드에게 한주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증권사에서 나눠 가져오면서 이제 분산하게 했는데 수급상을 보면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한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는 개인들 팔고 있고 기타 법인이 최근에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자의 DB금융투자의 매도도 약간은 뭐 투자 조합이라든지 VC가 아닐까라 생각하고 있고 이 상승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잘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하면 이 남아있는 물량이 없다고 하면 내일 정도에 또 잠깐 밀렸다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하고 있는 게 배아세포로 해서 도파민 정구세포를 만들어서 뇌에다가 직접 주사를 놔서 치료하는 건데 이게 블루락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미 작년에 이제 임상을 했고 일상을 성공하면서 1조 3천억으로 인수를 이제 바이엘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1조 3천억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고 여기는 노보노디스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S바이오메딕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차이점 보면 10개 이상의 화합물로 해서 이제 신경 접구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화합물을 조작을 하는 거고 여기는 4개의 화합물로 조작하기 때문에 세포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싱싱한 건강한 분화율을 갖고 있고 또 활발한 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논문에 발표보면 다른 데는 5개월 만에 이제 개선 효과가 나오는데 2달 만에 개선 효과가 나오더라. 더 활발하게 분화율이 더 높고 더 건강한 세포가 뇌에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물 실험이라든가 원숭이 시험 이런 자료를 보면은 20개월 지나면 투여 전에는 전혀 안 움직이는데 20개월 지나면 굉장히 위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런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여기가 지금 현재 1,6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고 같은 실험을 했는데 1조 3천억 인정받았으면 한양증권에서 오병영 연구원이 이게 이제 1,000만 명 이상의 파킨슨 환자가 치료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큰 시장이 열린다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에는 단백질형에서 단백질로 인한 이중항체 형태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킨슨이 치료는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지금 좀 완화만 시키는 좀 이렇게 진화를 뭔가 증상을 멈추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치료를 하는 세포 치료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블루락이 하고 있고 S바이오가 하고 있고 5월 달에 이제 6명의 환자에 대해서 저용량의 결과가 발표할 거고 8월 달에 이제 고용량의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가 고용량이 더 낫냐 저용량이 더 낫냐 이렇게 판단을 할 거고 임상 발표를 할 텐데 그와 관련된 거래량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승 추천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발표되면 또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가 라이센스 아웃이 할 거고 아마 투자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장이 안 좋았을 때 상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물량 소화하고 이제 기술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지금 이제 바이오라는 건 한번 성공을 하면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 가능하고 제가 목표드린 가격까지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보여주신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가 그 가격이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장에서 일단 장중 1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최대로 치면 한 50% 이상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S바이오메딕스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님의 컨택입니다.
네, 컨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좀 내리는 척 했지만 밑꼬리를 달고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앞으로 5월 27일이면 개청이 될 거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성지상국에 대한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매출액이 100% 이상 증가될 거다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할 종목이라서 충분히 지금 자리 홀딩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밑에 있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트랙 아이, 첫 번째가 컨택이고 두 번째가 세트랙 아이, 세 번째가 AP 위성인데 순차적으로 세트랙 아이가 대장입니다. 이미 한번 전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컨택이 두 번째로 올라갈 건데 이제 직전 고점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통물량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꼬리 달았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 전에 있었던 25,000원까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그 전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흥태 매니저의 컨택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목팀의 수익률을 더 끌어올려줄 신규 편입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뭡니까? 오늘은 IS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테스트 소켓 러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ISC 이전에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20선 가까이에서 붙어 있다가 다 고가 뚫으면서 이제 선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기관들도 연내 좀 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컨셉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실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밀 땡기면서 주가 좀 미리 올려놓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ISC라는 종목도 이번에 SK 쪽으로 인수가 된 다음에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텔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소식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인텔이 또 공장 많이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많이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은 컨센보다 약간 올라갈 것 같고요. 아마 2분기 때가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텔 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 미국 쪽에 대한 사업 얘기가 발표가 안 나 있는데 4월달 이번 달 안에 아마 미국에서도 좀 긍정적인 ISC도 뭐 미국에 관련된 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적으로도 20선 이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선탁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이제 내일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전고점을 넘기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는 시초가로 편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의 부근 11만 5천 원, 손절가는 88,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가람 매니저가 집중한 종목은 ISC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굉장히 세밀하게 88,600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차례인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징크 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자꾸 수익률 대회가 끝나면 예.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첫 주에 막 종목이 올라가는데 예. 오늘 퓨릿이 12%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가비스가 뭐 거의 16%, 17% 올라가면서 거의 30%가 올라가는데 예. 저번 달에 제발 좀 수익률 대회 할 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가비스가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말고 다른 안 올라가는 거를 가져올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기가비스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자리도 괜찮다. 네, 이제 기가비스가 이제 왜 새로운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로 정식 포트에 편입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했다가 아니고 검사 완료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제 뭐 할 텐데 이제 납품을 우리가 개발했는데 납품을 할까 아니다가 아니고 사실 SKC가 이제 대부분 이제 유리기판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데 그와 관련된 검사에 관련해서 기가비스가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기가비스가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SKC 샘플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둠의 선도 기업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판 검사에 현재 PCB 검사의 1위 기업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기판 검사를 못한다면 다른 데서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2마이크론의 초미세 패턴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마이크론의 PCB 검사 광학 검사기를 하고 있고 5마이크론의 자동 수리기를 하고 있는 게 회사가 기가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끝나니까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시총이 1조나 되는
되는데 이제 그만큼 회사가 좋냐라고 볼 때 이제 여기서 HPSP가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작년도 38%가 나옵니다. 900억에서 350억 정도 나오고 올해도 1000억 나오는데 유리기판이 된다면 훨씬 더 나오겠죠. 또 하나 잘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6.23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부채 비율이 많고 유보율도 8,000%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그만큼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고 지금 현재 동탄 공장에다가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8,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가비스를 내일 시초가로 편입합니다. 목표가 88,000원, 손절가 7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흥태 매니저님의 신규 편입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는 좀 더 색다르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뭐 장중에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이제 피부 미기에 들어가는 브이로 어드밴스라는 이제 리프팅 기기인데요. 이 기기가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게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들 피부 리프팅 받을 때 꼭 이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기가 이제 남미 쪽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지난 작년에 콜롬비아에 대한 매출액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남미 쪽에서 3개월 그러니까 한 개 분기 만에 작년도 매출액을 전부 다 메꾸는 그런 정도로 수출액이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이 계기가 브라질 쪽에다가 인증을 획득하면서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다가 북미 지역이라든지 남미 쪽에다가도 해외 진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이 아무래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분기부터 실적 시즌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적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화장품 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하이로닉이 가장 먼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 1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현절 라인은 7,500원 21선 깨지는 부분만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시장 분석을 해주시면서 반도체가 빠지는 날이 있다면 실적이 좋은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이로닉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공개 방송 이야기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9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대한 전망치, 앞으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타날 게 있으니까 리스크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전략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다 다루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방법은 유튜브에 이가람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MBN 골드 조기준 유튜브 검색하고 9시 40분에 들어오면 되는데 두 종목만 얘기했습니다. 기가비스와 퓨릿 오늘 올라간 주식이 더 갈 수 있는지 사도 되는지 아니면 얼마까지 가져가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9시 40분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님. 저는 10분 일찍 하는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에서 김흥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시초가 종목들 장중에 12% 수익 챙겼고요. 어제 들었던 종목들도 챙겼기 때문에 내일 이 하이로닉 말고도 다른 종목을 또 추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흥태 매니저님은 유튜브 말고도 밴드도 굉장히 영양가가 높다고 소문나서 밴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밴드도 네이버 녹색밴드에다가 김흥태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김흥태를 함께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이고 공개 방송이지만 상당히 알짜배기 정보들이 있다는 소문들 자자합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와 봐주시고요. 실제로 잘 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목팀과 함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또 다음 주도 중요한 날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이날들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내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